소띠 여러분, 2026년 병우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은 소띠에게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사주학적으로 보면 올해 소띠는 큰 변화의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옷 하나, 물건 하나 잘못 선택하면 들어와야 할 재물이 막히고 좋은 기운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주학 관점에서 소띠분들이 2026년에 절대 피해야 할 것들과 금전운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학에서 소는 토의 기운을 가진 동물입니다. 땅의 기운, 즉 안정과 성실함을 상징하지요. 소띠분들은 원래 묵묵하고 성실하며 한 우물을 파는 성격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은 불과 불이 만나는 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토의 기운을 가진 소띠에게 강한 불의 기운이 들어오면 흙이 너무 마르게 됩니다. 너무 딱딱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옷차림과 몸에 지니는 물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른 기운을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로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모일까? 왜 좋은 기회가 내게는 오지 않을까? 사주학에서는 이런 것을 운의 흐름이 막혔다고 봅니다. 운의 흐름을 열어주는 방법이 바로 오행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큰 사업을 하신 분들을 보면 옷 하나, 신발 한 켤레도 사주에 맞춰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사주 오행에 맞는 색깔, 맞는 재질, 맞는 물건을 늘 몸에 지니셨지요. 그래서 큰 부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잠깐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2026년 소원을 적어주세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읽고 진심을 담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띠분들이 2026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과 주황색 옷은 피하세요.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그런데 소띠분들이 빨간색이나 주황색처럼 불의 기운을 가진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너무 강해져서 흙이 바싹 마르게 됩니다. 사주학에서 토가 화를 만나면 설기라고 합니다.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열심히 일해도 돈이 새어나가고 노력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특히 윗옷을 빨간색으로 입으면 안 됩니다. 상의는 상반신을 감싸는데 상반신은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빨간 상의를 입으면 재물이 다 타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빨간색을 아예 입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빨간색 양말이나 속옷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옷, 특히 상의만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합성 섬유옷은 자주 입지 마세요. 소띠는 토의 기운입니다. 토는 자연, 땅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소띠분들에게는 자연 소재가 맞습니다. 면, 마, 울, 실크처럼 자연에서 나온 소재 말이죠. 합성 섬유, 즉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인공 소재는 토의 기운과 맞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주학에서는 이런 걸 상극이라고 합니다. 합성 섬유 옷을 자주 입으면 몸의 기운이 막힙니다. 땀도 잘 안 나고 숨도 안 쉬어지죠. 그러면 운도 막히게 됩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못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옷을 사실 때 꼭 라벨을 확인하세요. 면 100%, 울 100%라고 적힌 옷을 고르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자연 소재 옷을 입으시면 운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뾰족한 장신구는 착용하지 마세요. 소띠는 부드럽고 둥근 기운이 맞습니다. 소의 형상을 보세요. 뿔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뾰족한 귀걸이, 뾰족한 목걸이 펜던트, 날카로운 모양의 반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띠의 부드러운 기운이 깨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날카롭고 까칠한 사람으로 느끼게 되지요. 사주학에서는 형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둥근 것은 화합과 조화를 의미하고 뾰족한 것은 충돌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소띠분들은
둥근 장신구를 해야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 재물도 모입니다. 귀걸이를 하신다면 동그란 링 모양이 좋습니다. 목걸이 펜던트도 둥근 모양이나 타원형이 좋습니다. 반지도 각진 것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의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무거운 가방은 들고 다니지 마세요. 소띠는 원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소띠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거운 짐을 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방도 무겁게 들고 다니시지요. 하지만 사주학적으로 보면 이게 좋지 않습니다. 이미 2026년에 소띠는 무거운 기운을 받습니다. 거기에 또 무거운 가방까지 들면 너무 짐이 과중해집니다. 무거운 짐은 운의 흐름을 느리게 만듭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도 느려지고 기회가 오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심하면 허리나 어깨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방은 가볍게 드세요. 꼭 필요한 것만 넣고 다니세요. 안 쓰는 물건은 과감히 빼세요. 가방이 가벼워지면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운도 가벼워집니다. 좋은 일이 빨리빨리 찾아오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색이 바랜 지갑은 당장 바꾸세요.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사주학에서 재물의 집이 낡으면 재물이 새어나간다고 봅니다. 지갑 색이 바랬다는 건 이미 재물의 기운이 닿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소띠는 2026년에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낡은 지갑을 쓰면 새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재물은 새 지갑에 담아야 합니다. 지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죽이 벗겨졌거나 색이 바랬거나 구석이 찢어졌다면 바로 새 것으로 바꾸세요. 그게 여러분의 2026년 재물운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이제 소띠의 금전운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띠에게 좋은 색은 초록색과 갈색입니다. 2026년 소띠에게는 초록색이 특히 좋습니다. 초록색은 나무의 기운, 즉 목의 기운입니다. 사주학에서 목은 토를 극한다고 하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적당히 극해야 균형이 맞습니다. 나무가 흙을 뚫고 자라듯이 초록색 옷을 입으면 소띠에 막힌 기운이 뚫립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히 연두색이나 청록색이 좋습니다. 갈색도 소띠에게 좋습니다. 갈색은 토의 색깔이니까 소띠의 본래 기운과 같습니다. 안정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가 있을 때 갈색 옷을 입으면 좋습니다. 둘째, 천연 소재 옷을 입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띠는 자연 소재가 맞습니다. 면, 마, 울, 실크 이런 것들이지요. 특히 마 소재가 2026년에는 아주 좋습니다. 마는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올해 마 옷을 입으면 몸의 열기를 식혀주고 기운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여름에는 마 셔츠나 마 바지를 입어보세요. 겨울에는 울 소재가 좋습니다. 울도 자연 소재이고 따뜻하면서도 숨을 쉬게 해줍니다. 울 코트, 울 스웨터를 입으시면 좋습니다. 셋째, 몸에 맞는 편안한 옷을 입으세요. 소띠는 편안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띠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너무 꽉 끼는 옷을 입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하지만 너무 헐렁한 옷도 좋지 않습니다. 기운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딱 몸에 맞으면서도 편안한 옷. 그게 최고입니다. 움직일 때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옷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음직하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넷째,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세요. 소띠는 성실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옷이 더럽거나 구겨져 있으면 그 이미지가 깨집니다. 사주학에서는 겉모습이 안의 기운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옷이 깨끗하고 단정하면 내면의 기운도 맑고 깨끗합니다. 그러면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옷이 더럽고 구겨져 있으면 내면의 기운도 탁하고 막힙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세요. 옷에 주름은 없는지, 얼룩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신발도 깨끗하게 닦으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운을 바꿉니다. 이제 가방 안에 꼭 넣어야 할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학에서 말하는 재물을 부르는 물건들입니다. 첫째, 정리된 지갑과 새 돈을 넣으세요. 지갑은 재물의 집이라고 했지요. 이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구겨져 있거나 낡은 카드가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갑 안을 정리하세요. 안 쓰는 카드는 빼고
영수증은 바로바로 버리세요. 그리고 깨끗한 새 돈을 몇 장 넣어두세요. 새 돈은 새로운 재물의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지갑 색깔도 중요합니다. 소띠에게는 갈색 지갑이나 초록색 지갑이 좋습니다. 검은색 지갑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지갑은 피하세요. 그리고 지갑에 가족 사진을 한 장 넣어두세요. 가족은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힘들 때 가족 사진을 보면 다시 힘이 납니다.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게 곧 재물을 부르는 길입니다. 둘째, 작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세요. 사주학에서 거울은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도구입니다. 겉모습만 비춰보는 게 아니라 마음도 비춰봐야 합니다. 거울을 자주 보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지요. 이런 성찰이 운을 좋게 만듭니다. 특히 소띠는 묵묵히 일만 하다가 주변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한 번씩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 맞는지, 다른 길은 없는지 말이지요. 셋째, 호환석 팔찌를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사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석 중 하나가 바로 호환석입니다. 호환석은 호랑이 눈동자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지요. 강한 기운을 가진 동물입니다. 사주학에서 호랑이는 목의 기운을 가집니다. 그리고 목은 토를 적당히 극해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에게 호환석이 아주 좋은 겁니다. 호환석은 예로부터 금전운과 건강운을 높여주는 보석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나쁜 기운을 막아내고 좋은 기운만 끌어당긴다고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셨습니다. 호환석은 가방에 넣어 다녀도 좋지만 특히 팔찌로 착용하면 금전운 상승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주학에서 손목은 재물의 통로라고 봅니다. 손으로 재물을 잡고 손으로 돈을 벌고 손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손목에 호환석 팔찌를 차면 재물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게다가 팔찌는 늘 눈에 보입니다. 팔찌를 볼 때마다 아, 나는 재물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나는 좋은 기운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지인 선물로도 호환석 팔찌를 많이 찾으십니다. 새해 선물로 딱 좋기 때문이지요. 특히 2026년 소띠분들께는 더욱 좋은 해를 보내시라는 의미로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단체에서도 많이 주문하셔서 현재 주문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수작업으로 정성껏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년 할인 혜택은 곧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길잡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구독 후 여러분의 2026년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세 분께 호환석 팔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는 댓글에 직접 답글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꼭 참여해 보세요. 구매 링크는 댓글 고정란에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소띠의 금전운을 확실하게 높여보세요. 마지막으로 신발과 액세서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은 사주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신발은 땅과 직접 닿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띠는 토의 기운이니까 땅과의 연결이 더욱 중요하지요. 신발은 편한 것을 신으세요. 너무 굽이 높거나 발이 아픈 신발은 피하세요. 발이 불편하면 걸음이 불편하고 걸음이 불편하면 운이 막힙니다. 신발 색깔은 갈색이나 검은색이 좋습니다. 흰색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신발은 피하세요.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라서 빨간 신발을 신으면 기운이 너무 과해집니다. 그리고 신발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서 신으세요. 더러운 신발을 신으면 나쁜 기운을 발에서부터 받게 됩니다. 특히 소띠는 발이 중요한 띠입니다. 신발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제 액세서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걸이는 둥근 펜던트가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띠는 둥근 형태가 맞습니다. 목걸이 소재는 금이 좋습니다. 금은 토를 생하기 때문에 소띠의 기운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목걸이가 너무 굵거나 무거우면 안 됩니다. 목을 누르면 기운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가늘고 가벼운 목걸이를 하세요. 귀걸이도 둥근 모양이 좋습니다. 동그란 링 귀걸이나 작은 진주 귀걸이가 소띠에게 잘 어울립니다. 너무 길게 늘어지는 귀걸이는 피하세요. 기운이 아래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반지는 약지에 끼는 게 좋습니다. 사주학에서 약지는 재물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약지에 금반지를 끼면 재물운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반지도 너무 크거나 무거우면 안 됩니다. 적당한 크기의 반지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손목에 차는 팔찌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호환석 팔찌 말이지요. 손목은 사주학에서 재물의 통로입니다. 손으로 일을 하고 손으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손목에 좋은 기운을 가진 팔찌를 차면 재물이 손으로 쉽게 들어옵니다. 호환석은 호랑이의 눈동자처럼 강한 보호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특히 사주학적으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소띠의 토 기운과 균형을 이룹니다. 2026년처럼 불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목의 기운이 꼭 필요합니다. 목은 불을 생하지만 동시에 불을 조절합니다. 너무 강한 불을 적당히 만들어주는 거지요. 호환석, 팔찌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손목에 항상 차고 다니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호환석, 팔찌가 주는 힘입니다. 팔찌는 너무 화려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정도가 딱 좋지요. 소띠는 화려한 것보다 은은한 게 더 잘 어울립니다. 호환석 팔찌는 자연스러운 광택이 있어서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소띠에게 변화의 해입니다. 사주학적으로 큰 기회가 오는 해이기도 합니다. 빨간색과 주황색 옷은 피하고 천연 소재 옷을 입으세요. 초록색과 갈색 옷이 좋습니다. 뾰족한 장신구는 피하고 둥근 장신구를 하세요. 무거운 가방은 들지 말고 가볍게 다니세요. 낡은 지갑은 새 것으로 바꾸세요. 지갑에 새 돈과 가족 사진을 넣고 거울과 호환석, 팔찌를 가지고 다니세요. 신발은 편하고 깨끗한 것을 신으세요. 목걸이, 귀걸이, 반지는 둥근 모양으로 하세요. 그리고 호환석, 팔찌를 손목에 차고 다니세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2026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돈도 따라오고 기회도 따라올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좋은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소띠 여러분, 올해는 꼭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